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JTBC는 심수미 기자를 버리나 하는 내용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누굽니까? 태블릿 PC 조작 보도에서 중심 인물입니다. 심수미 기자는 이 태블릿 PC 보도로 인해서 2016년 겨울에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한 그런 여기자입니다. 그랬던 심수미 기자가 이제는 JTBC 내부에서 토사구팽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냥이 끝났으니까 사냥개는 이제 잡아먹겠다 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희재,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디어워치 고문 변희재 재판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는 법정에서의 위정, 그리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수미 기자가 법정에서 위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사람이 바로 JTBC입니다. 조직에 충성을 다한 그 조직원을 조직이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다칠 것 같으니까 빨리 용도 폐기 처분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위증 혐의를 받게 된 것은 2016년 10월 24일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자, 2016년 10월 24일 언제입니까? JTBC가 그날 밤 8시 뉴스룸 시간에서 태블릿 PC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한 날입니다. 2016년 10월 24일 그날 최소원이 그 역사적 연설문인 드레스덴 연설문을 대통령이 연설하기 하루 전에 받아보고 30군데나 빨갛게 수정했다는 JTBC 보도. 그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태블릿 JTBC는 이 조작의 요물 태블릿 PC를 자기네들이 보도하기 30분 전에, 그래 8시부터 보도를 했는데 보도의 30분 전에 검찰에 제출했다. 태블릿 PC를 워낙 중요한 증거물이니까. 그래서 그 검찰에 제출했다는 그 증거로 이제 JTBC 기자하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 노승근 검사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걸 문자 메시지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변희재 사건 재판 때 이게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그 문자 메시지 캡처한 것을 노승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이면서 당시 수사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JTBC는 이 노승근 검사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심수미 기자라고 이렇게 밝힌 거예요. 2016년 10월 24일 그날 심수미 기자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독일에 있었습니다. 아니 태블릿 PC같이 이 중요한 증거물을 JTBC가 검찰에 제출하는 마당에 심수미 기자는 독일에 있었고, 그런데 심수미 기자가 제출한 사실을 검사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변희재 피고인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수미 기자에게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심수미 기자가 10월 24일 날 독일로 출장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를 거지만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거든요.
이동환 변호사가 차근차근 물으면서 심수미 기자를 코너로 몰아붙인다. 어떻게 묻느냐. 정의는 2016년 10월 24일 저녁 7시 20분경에 소위 태블릿 PC를 넘겨받은 노승근 검사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그럼 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나요? 하고 쭉 물어봅니다. 심수미 기자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도 법정에 다 들었습니다. 예, 제가 노승근 검사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습니다. 그거 왜 주고받았냐? 제가 직원 반장으로서, 그러니까 JTBC 그때 기자가 손용석이라는 사람이 취재팀장이고 바로 손용석 팀장 바로 밑이 심수미 기자, 그 밑이 이제 서복현 기자, 김태영 기자, 김필중 기자 이래 가는 취재팀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심수미 기자가 이제 자기가 소위 직원 반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원 반장으로서 태블릿 PC가 검찰에 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노승근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해가지고는 우리 김필중 기자가 태블릿 PC를 전달했는데 잘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노승근 검사가 잘 받았다. 하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왔다는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가 자기 핸드폰에 그대로 저장돼 있고, 그래서 그거 딱 캡처해가지고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하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법정 심수미 기자의 말만 들으면 전혀 조금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하, 뭐 그렇겠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태블릿 PC 1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도화선이 된 그 태블릿 PC 같은 중요한 증거물을 검찰이 제출하고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국내에서 해야죠. 국내에서 손석희 사장이 직접 전화해가 물어볼 수도 있고 확인하고, 아니면 보도국장이 해야 되고 사회부장이 해야 되죠. 그런 거를 독일에 출장 간 여기자한테 잘 전달됐는지 확인해 보라 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뭔가 이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JTBC 측은 처음에는 10월 24일 심수미 기자가 제출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다 했다가 그날 심수미 기자가 한국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 되니까 JTBC가 이 소위 진술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손용석 팀장입니다. 손용석 팀장이 변희재 재판의 정의로로 딱 출석해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의 문자 메시지는 조택수, JTBC의 조택수 법조 팀장한테 받은 그 캡처 화면인데, 그래 심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캡처 화면인데 실수로 자기가 검찰에서는 심수미 기자한테 받았다고 그렇게 잘못 진술했다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용석 팀장 자기 밑에 기자 한 5명 데리고 제 팀장이에요. 근데 변희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실이 막 드러나니까 자기가 검찰에 처음에 진술한 게 이게 이제 허위로 드러나면 자기가 처벌받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 모면하려고 제가 그때 검찰에 진술한 내용 그게 사실이 아니고요, 모면하려고 법정에 와가지고 그거 조택수 팀장한테 받은 거지 심수미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그러면 심수미 기자는 또 법정에 왔을 때 사실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제가 그때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 왔지만은 전화 주고받은 적도 없고 문자 메시지 한 적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심수미 기자는 법정에서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말이 꼬인 거 아닙니까? 손용석 팀장의 이 진술 때문에 심수미 기자의 법정 증언은 명백하게 위증이라는 게
이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법정에서 이 소위 정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선서를 합니다. 위정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위정을 하면 법정이 책임을 지겠다는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선서까지 한 상태에서, 그리고 심수미 기자가 그건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면 될 거를 제가 다 했고 제가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손용숙 팀장과 심수미 기자의 말이 꼬여버린 거예요. 결국 뭐냐, JTBC 내부에 자중질환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에 JTBC가 변희재 고발하고 고소하고 할 때 그때 이게 진실입니다. 승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 되니까 처음에 최초에 진술했던 손용숙 팀장은 자기 살라고 아니 심수미 기자가 한 겁니다. 자, 태블릿 PC의 진실은 제가 지금 그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강론 제3부에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의 도화선 작용한 이 태블릿 PC, 이게 JTBC가 어떻게 입수했느냐, 그 입수 경위 자체도 미스터리고, 그리고 그 보도 내용, 그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게 뭐 정부 기밀 문서, 뭐 청와대 중요 문서 전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드레스덴 연설문 하나밖에. 그거 하나 갖고 JTBC가 장난을 친 겁니다. 조작 보도한 겁니다. 그걸 제가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끝나면 제가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거짓과 진실을 홈페이지에 다 공개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심수미 기자가 지금 위증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엊그제 그 태극기 집회가 열린 날, 그러니까 1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소위 지금 언론에서 뭘 어떻게 보도하는지 보기 위해가 제가 뭐 SBS, KBS, MBC, JTBC 제가 뉴스를 다 봅니다. 그걸 한 8시 40분쯤 보고 있는데 JTBC 그 8시 뉴스룸 시간에서 8시 한 40분쯤 되니까 갑자기 정정 보도물이 하나 딱 뜨는 거예요. 최서원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그 입학하고 난 뒤에 정유라의 학점을 소위 교수들 뭐 6명인지 7명인지 하는 사람들이 관리해 줬다 하는 그런 보도, 그 당시 얼마나 그런 보도 많았습니까? 근데 그 보도가 틀렸다고 JTBC가 정정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 JTBC 보도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소리, 여자 목소리를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컴퓨터로 한 게 아니고 JTBC 자체 보도한 그 내용 그대로니까 일단 한번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2017년 1월 5일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정유라, 이대 교수 7명 만나 학점 코치까지 받았다는 제목으로 교육부 특별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이모학 과장이 최순실 모녀에게 시간 강사인 서모 씨를 만나게 해서 학점 취득 방법을 상담해 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도 내용과는 달리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엔 이러한 내용이 없고 시간 강사 서모 씨는 최 씨 모녀를 만나 상담을 해준 적이 없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 들어보셨지요? JTBC가 이 기사 보도의 근거로 삼은 게 뭐랍니까? 이 교육부 특별감사 자료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참 이런 근거로 이렇다 하면은 믿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교육부 특별감사 자료라는데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은 누군가가 명예훼손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교육부 특별감사 자료에 JTBC에서 보도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의 생명은 사실 확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JTBC 기자는 사실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교육부 감사 자료라는
이런 대단한 문건을 인용해가 국민들로 하여금 믿게 했는데 교육부 감사 자료에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쓴 기사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국은 정정 보도하라고,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법원의 조정에 따른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JTBC도 법원에서 하라니까. 이것이 JTBC 기자들의 수준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정정 신청하신 분이, 그리고 이 아마 소송을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16년 소위 8월부터 2017년 그리고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가짜 뉴스들, 그러니까 언론이 완전 왜곡 조작하는 이 뉴스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고발해야 되고 그 고발의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비록 현역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나 있지만, 따져보면 늙은 기자지만은 요즘 젊은 기자들의 이러한 행동에 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